김주애가 등장을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에게 썼던 존귀하 신이라는 표현을 존귀하 신. 김주애에게 썼거든요. 최고 지도자에게 쓰던 표현, 그런 표현을 어린 김주애에게 쓴다.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위에 아들 없습니다. 김주애가 첫째고. 아들이 태어나면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주애가 확실한 후계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님밖에 없거든요. 후계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수업을 받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네네. 후계 수업 받고 있으면 후계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북한에서 말하는 후계자라는 거는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로서 이제 그 2인자로서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이제 지위에 있을 때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아무 직책도 없이 김주애가 지금 직책 없잖아요. 네. 후계자가 됐을 때는 뭐 직책이 있는 거죠. 김주애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에게 썼던 존귀하 신이라는 표현을 존귀하 신. 김주애에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데 거기서 존귀하 신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이제 공식적인 뭐 그 지도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최고 지도자에게 쓰던 표현 그리고 이제 뭐 김정숙은 최고 지도자의 영부인이지만은 거의 뭐 최고 지도자급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표현을 어린 김주애에게 쓴다.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후계 수업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미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어린 시절, 그러니까 외부에서 알려진 것보다 어린 시절에 후계자로 내정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걸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 8세 생일날 후계자로 내정이 됐는데 김주애가 등장한 게 2022년이었죠. 그러면은 뭐 김주애 나이 만 9세 나이 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라고 보시는 거죠. 후계자로 내정 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대외적 공화국을 이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뭐 20대든지 30대든지 좀 장성하지 않는 한은 그 전에 얘가 후계자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확정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직책이 부여되는 구체적인 2인자로 직책이 부여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1, 20년 후에는 그런 길을 가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앞으로 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정일이 자신의 측근들한테 앞으로 내 후계자는 정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도 하나 소개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김일성이 94년에 사망을 하잖아요. 그 김일성이 사망한 그 다음에 95년, 96년쯤에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비서급, 그러니까 최고의 뭐 10위 안에 대체로 들어가는 그런 비서들이 앞으로 이제 정은이가 후계자가 될 거다라는 걸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김정남이 일본에 밀입국하려다가 뭐 발각이 돼가지고 후계자의 길에서 멀어졌다라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추정했던 것 이전에 훨씬 전에 북한 내에서 이제 김정은 후계자가 될 걸로 그렇게 다 고위급 간부들은 알고 있었고 그런데 97년에 망명한 황장엽 씨가 그걸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김정은의 이모하고 이모부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는데 어떻게 황장엽 씨 같은 고위급 인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장엽 씨가 좀 성격이 차고 그다음에 좀 까칠하고 그러니까 연애에 부르면 분위기를 깰 사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애에 일절 부르지 않은 거죠. 뭐 엄청난 이유는 아니었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위에서 이제 업무상 시키는 일은 했지만은 실제로 이제 뭐 김정일의 가계와 같은 뭐 친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그거 하잖아요. 어울리는 그런 자리에 공개한 자리에 이제 황장엽은
바뀌질 못했던 거죠. 그 최고 지도자의 연애라는 게 또 그만큼 굉장히 은밀한 자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그 상당히 좀 비공식적인. 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이 또 밖으로 잘 새지도 않는. 그렇죠. 예, 예, 예. 아, 참 해야 될 얘기가 참 많은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예, 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어쨌든 김주의 후계자설과 관련해 연계되어서 논란이거든요. 예, 예. 지금 센터장님 혹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김주의 위에 아들 없습니다. 아들이 없고 김주의 첫째. 예, 김주혜가 첫째고 그거는 뭐 제가 이제 공개할 수 없는 그런 고급 정보도 있는데 그건 네, 이야기할 수 없고 네, 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김정은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김주혜를 또 직접 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김정은에게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 책에는 쓰지는 않는데 2013년에 그때 그 데니스 로드맨하고 네. 몇몇 사람들이 원산에 같이 가서 네네. 이제 김정은하고 리설주하고 김주혜하고 김여정이랑 같이 며칠간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김정은의 아들이 없었어요. 김정은의 아들이 있었다면은 뭐 가령 2010년생 아들이 있으면 만 3세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김정은하고 부인 리설주하고 김주혜가 원산 가면서 3세 된 아들만 평양에 놓고 갈 리는 없는 거 아니에요. 며칠간. 그래서 그 김정을 만났던 사람 누구도 이제 김정은에게서 외국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아들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정황상 봐서도 아들이 없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근거 하나가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을 만나잖아요. 네네. 그때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내게도 딸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예, 딸 세대까지 그 핵을 머리 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딸 세대. 예, 딸 세대. 예. 근데 아들이 있으면은 내게도 자식이 있는데 네. 자식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김주혜 밑에 2017년생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도 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딸만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김주혜가 장녀고 김주혜가 보면 외모도 김정은 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성격도 보면은 김정은 좀 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스스럼 없이 예, 행동하고. 간부들 대한 태도라는 네, 건 당당하잖아요. 네. 또 이 김주혜가 보면 좀 굉장히 성숙하죠. 나이에 비해서.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얘가 큰 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예, 우량아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같은 나이 또래보다 훨씬 더 커 보이죠. 네, 키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후계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만약 김정은이 오래 살고, 예, 오래 살고 뭐 그렇다면은 그런 가능성을 뭐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김정은이 지금 보면은 그 김주혜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사랑하는지 딱 느껴지잖아요. 네, 네, 예. 딸바 보라고 할 정도로. 네. 예.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바뀌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김정은이 건강 상태가 뭐 좋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170cm 정도의 키에 몸무게 한 140 정도라면은 당뇨라든가 혈압이 없을 리 없고. 네. 그러니까 뭐 당장 내일 쓰러진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젊으니까 잘 버티긴 하지만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안에 뭐 자기 아버지처럼 좀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도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